자, 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18위 공개합니다. 침묵 속의 죽음, 침대 위의 익사. 2017년 6월 텍사스의 한 워터파크를 찾은 프란치스코 가족. 오랜만에 물장구도 치고 잠수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4살짜리 아들 프란치스코 3세가 아빠 저 너무 졸려요. 배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유난히 피곤해하더니 갑자기 음식물을 개워내고 설사까지 했는데요. 왜? 자, 그래서 엄마는 혹시 물놀이 때 먹은 햄버거 때문인가라는 생각으로 급히 약을 먹이고 아이를 간호했고요. 그 덕분인지 아이는 다행히도 서서히 기력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내가 병원에만 데려갔더라면. 왜? 아니 기력을 회복했다고 그러는데 뭔 일이 났어요? 자, 아들 프란치스코 3세가 그만 침대 위에서 사망. 왜? 소년의 사인은 놀랍게도 익사. 아니 또 물놀이를 갔던 거예요? 아닙니다. 마른 익사였습니다. 처음 들어봤네요. 자, 보통 수영하다가 종종 갑작스럽게 물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마른 익사는 잘못 삼킨 물의 일부가 폐 속에 흘러 들어가면요. 뒤늦게라도 폐에 자극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런 게 실제로 맞나요? 2005년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매년 약 3에서 4천 명 정도가 익사로 사망하고요. 어머나. 이 중에서 무려 13%에 이르는 500여 명이 마른 익사로 사망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꽤 많네. 그러니까 꽤 높은 수치죠. 자,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정확한 증상을 알면 저희가 마른 익사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네, 마른 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자, 물놀이를 마친 뒤 가슴 통증, 기침, 구토감, 그리고 숨이 가빠지면서 거품을 토하는 등의 징후가 보이면 즉시 병원을 찾으시고요. 특히나 어린아이들, 유아, 7살 이하의 아이들은 후드를 포함한 호흡기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른 익사에 대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자,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조스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막연하게 외국 영화 이런 게 떠오르실 텐데요. 그죠, 보통 뭐 해외 외신이나 뭐 미국, 호주 이런 쪽에서 이제 상어 사고가 났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백상아리가 한국에서 나온다고요? 그렇죠. 헐.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백상아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한 어민에게 발견돼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백상아리가 누구냐? 거대한 몸집에 톱니 모양의 날카로운 이빨이 특징인데요. 500여 종의 상어 중에서도 가장 난폭하다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죠. 야, 저게 우리나라에 잡혔다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척, 충남 보령에서 뭐 서해안도? 원래 상어가 주로 출몰하는 지역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난류와 북쪽의 한류가 만나는 곳이 서해안인데요. 그래서 광어나 우럭 등이 잡히는 5월부터 서해가 상어의 먹거리 천국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2017년 영덕 그리고 올해 거제, 삼척 또 동해안까지 식인 상어가 출몰하게 된 이유 예상하셨겠습니다만 바로 온난화 때문입니다. 동해안의 수온이 상승했기 때문이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올여름 당장 긴장을 바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부터 부산 해운대, 송정, 강원도 망상, 주문진 등 전국의 260개 해수욕장이 개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혹시나 물놀이 하다가 내 눈앞에 상어가 딱 하니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식인 창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상어 만났을 때 코 때리면 기절하나요? 그 이유가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상어의 앞 이마와 눈 주위에 뇌신경으로 연결되는 신경세포가 집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화도 만화도 아닙니다. 절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단 과거 상어가 출연했던 해역에는 가급적이면 안 가는 게 최선이겠죠. 자, 그리고 해양경찰청에 따르면요. 바다 수영할 때 이 시간만큼 꼭 피하라고 합니다. 이런 게 중요하겠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오후 7시와 동틀려 킨 오전 6시. 이때는 상어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얕은 바다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요. 식인 상어가 배가 고프면 얕은 곳으로도 출몰한다고 합니다. 아, 진짜. 배고픈데 장사 있습니까? 예, 올라오는 거죠. 부표로 안전선을 표시해 놓은 곳, 이 선은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11을 공개합니다. 방파제의 목적은 거센 파도나 해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산발이라고 많이 부르는 이 테트라포드로 만드는데요. 이곳은 바위나 암초 주변에 사는 볼락, 우럭 등 다양한 어종들이 몰리기 때문에 낚시인들 사이에서는 명당으로 불린다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테트라포드가 정말 위험한 곳인 거 모르셨죠? 실제로 울산 해양경찰서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울산 연안에서 일어난 61건의 안전사고 중에 방파제 사고가 21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빠져서 그러죠. 그렇죠. 이 방파제는 파도에 늘 젖어 있기 때문에 물이끼와 해조류들이 자라서 아주 미끌미끌하고요. 게다가 우리나라의 테트라포드는 사이사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혹여라도 발을 헛디딜 경우에는 곧바로 추락. 맞아. 또 단단하고 높은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중상을 입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쉼 없이 치는 파도 소리 때문에 구조 요청 인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해서 바다의 블랙홀로도 불리는데요. 여러분 무서우시죠? 네. 그래서 준비한 대안,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그리고 구명조끼나 미끄럼 방지용 신발 등 이 개인 안전 장비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8위 공개합니다. 자, 지금 해수욕장에는 독주의보가 발령됐다고 하는데요. 우선 사진부터 함께 보시죠. 저게 뭐야? 광범위하게 이제 빨간 환부가 보이는데요. 자, 저게 무엇이냐? 바로 여름 바다의 불청객 해파리에게 물린 자국입니다. 아, 해파리 다리. 해수욕장 가면 바다 위에 작은 해파리들이 뭐 둥둥 떠 있잖아요. 다들 뭐 신기하다, 귀엽다 하면서 크게 경계를 하진 않는데요. 2012년도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8살 여자아이가 해파리에 쏘여 4시간 만에 사망하는 등 온난화로 해파리들이 요즘 급증해서 그만큼 사고 소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해파리 종류는 식용이 가능한 것부터 맹독을 지닌 종까지 약 200여 종이 있는데요. 자, 그중 우리나라에 가장 자주 출몰하는 독성 해파리는 노무라 잎깃 해파리로요. 주로 7월 중순부터 남해와 동해에 출현하는데요. 자, 우리가 자주 보는 작은 해파리들 아시죠? 그게 노무라 잎깃 해파리의 어린 해파리들인 겁니다. 다 자란 노무라 잎깃 해파리는 길이가 50cm에서 1m까지 가는 아주 대형 해파리인데요. 오, 되게 크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파리 촉수에 조금이라도 살이 닿으면 촉수에 달린 수천 개의 자포, 즉 독이 든 침인 이 자포가 피부에 찰싹 붙어서 독을 주입하는 겁니다. 아유. 해파리 촉수에 감겨서 이 독에 쏘이면 채찍을 맞은 것 같은 자국이 생기고 극심한 통증과 함께 호흡 곤란, 구역질, 근육 마비와 같은 증상을 동반하고요. 심하면 전신으로 독이 퍼져 자칫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겁니다. 일단 물렸다면은 그 즉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구조대가 오기 전 꼭 해야 할 응급처치법이 있는데요. 절대 손으로 상처 부위를 만지지 말고 바닷물이나 식염수를 뿌려 피부에 남아있는 자포를 씻어내야 합니다. 만약 가시 모양의 촉수가 박혀 있다면 보이는 대로 나무젓가락으로 살살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요. 등장만으로 그 해수욕장을 공포 자체로 만드는 녀석이 있습니다. 상어 또 나오나요, 지금? 자, 이 생물의 이빨은 이빨은 잠수용 슈트를 뚫을 정도로 강력하고 단 1mg만으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독을 지니고 있습니다. 뱀장어. 독사예요? 뱀장어. 뭔데? 바로 이것. 저게 뭐예요? 뭐야, 불가사리? 문어네, 문어. 문어? 저기 보이는 저 생물, 그냥 문어가 아니라 맹렬하고 강력한 독을 가진 파란 선 문어입니다. 아주 작은, 뭐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소형 문어이지만 이 작은 녀석이 가진 독은 보고의 독과 같은 성분인 테트로도톡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보고의 독보다 무려 1000배가 더 강력한 독입니다. 너무 황당한 거 아닙니까, 1000배는? 저 작은 몸에 보고의 1000배가 달하는 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독약의 대명사, 일명 청산가리라고 불리는 청산 나트륨의 무려 1200배. 와. 자, 이 파란선 문어는 주로 남태평양 바다의 산호와 암초에 삽니다. 자, 문제는 최근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포항에서도 얘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5년 제주도 해수욕장에서 이 작은 문어를 발견한 피서객이 처음 보는 문어다. 되게 예쁘네라고 잡는 순간 가운데 손가락을 쫙! 자, 남자는 손가락이 잘릴 것 같은 고통에 바로 119를 불러 응급 치료를 받아 다행히 생명은 건질 수 있었지만요. 다행이네. 문어침 속 테트로도톡신 독이 근육을 마비시켜 무려 열흘 동안 손뼈가 시릴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어지러움 증상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게 그냥 뭐 잠깐 부었네,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뒀으면은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게. 네, 정말 이 선에서 다친 게 정말 다행이신 거죠. 빨리 좀 네, 조치를 정말 운이 하셔서. 좋으셨던 겁니다. 예. 특히나 저 파란산 문어는 먹물 주머니가 없어서 자기 방어를 위해 몸의 겉면에 독이 흐르고 있거든요. 파란산 문어의 스킨을 만지기만 해도 말씀드린 대로 독이 묻어나오게 됩니다. 만약 파란산 문어를 발견하셨다면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은 정말 모르거든요. 정말 너무 귀여워서 막 무조건 만져볼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반드시 주의를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이번에 6입니다. 파도의 역습, 모모모 주의보. 피서지의 메카, 부산 해운대. 정말 그 넓은 해운대를 피서객들이 가득 메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휴가의 단꿈을 모두 휩쓴 일이 있었죠. 지난 2017년 7월 31일 해안가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70여 명의 관광객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건데요. 피서객들이 눈 깜짝할 새 사라진 이유, 바로 이안류. 이안류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정말 다행히 20여 분 만에 모두 구조되긴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지난 2007년엔 이안류로 인해 해운대에서 사망자가 발생. 또 2010년엔 충남 대천 해수욕장에서도 2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 대비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 파도의 역습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안류는 순식간에 200m 이상의 깊은 바다로 끌고 갑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이안류를 만나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안류가 왜 발생하는 건지 좀 알아볼까요? 주로 해변으로 몰려온 파도가 고르게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협곡이나 암초 같은 해저 지형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집중돼서 빠져나갈 때 발생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산 해운대나 제주 중문, 강릉 경포, 보령 대천 등의 해수욕장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뭐 이안류에 대한 대처 방법 있을까요? 그렇죠. 안 만나면 좋지만 만났을 때 일단 이안류에 휩쓸려서 깊은 바다로 떠내려갔다. 그러면 절대 무리해서 육지로 나오지 마시고요. 그냥 최대한 힘을 빼고 물에 둥둥 떠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튜브 속이었다면 꽉 잡고 구조를 기다리는 게 정답이고요. 그런데 구조가 늦어져서 헤엄을 쳐서 나와야 할 상황이다. 그러면 육지와 45도의 비스듬한 방향으로 수영해야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2011년 해운대를 시작으로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안류 위험 지수가 주의 단계일 때는 물놀이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이번엔 3위 공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요. 완전 제로 베이스예요. 이 둘이 크로스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 제로 베이스에서 가는 거죠. 한 갈아 엎어 이제. 매해 여름 나 그리고 내 가족의 목숨을 위협하는 무차별 파괴범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 사고의 원인은 바로 타이어 때문입니다. D대학 자동차학과 교수에 따르면요. 고속도로에서 차량 결함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의 63%가 타이어 관련 사고입니다. 특히 기온이 높은 한여름 7, 8월에는 타이어 파손 사고가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타이어 공기압 부족. 공기압이 낮은 상태에서 폭염에 뜨거워진 도로를 고속으로 달리게 되면요. 열을 받은 타이어가 변형돼서 물결처럼 물렁이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로 계속 주행하다 보면 엄청난 마찰로 타이어 온도가 미친 듯이 올라 펑 하고 폭탄처럼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표면적이 많아지니까 그렇습니다. 마찰이 생기는구나. 막을 수 있으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첫째, 주기적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한 달에 한 번 권장치보다 약 10에서 20% 정도 높게 넣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타이어 마모도 점검 필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마모 한계선이 닳게 될 경우에는 꼭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손쉬운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법. 요 100원짜리 동전 하나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동전에 있는 이순신 장군이 보이시죠? 네네. 네. 이분을 거꾸로 들어서 타이어의 움푹 파인 곳에 트레이드에 꽂습니다. 네네. 우리 이순신 장군의 이 감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면 어. 타이어 상태가 좋은 거예요. 양호한 거죠. 근데 만약에 모자가 3분의 2 이상이 보인다면 아이고, 그건 늦은 겁니다. 꼭 얼른 교체를 해야 됩니다. 경고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내 모자가 덜 들어간다, 이놈아! 그렇죠. 우리가 저울 누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저 전 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푹푹 찌는 한여름, 살인적인 폭염이 위협해도 에어컨만 있으면 그 어떤 더위도 두렵지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천하태평하게 에어컨을 쐬고 있을 때 우리 집에 있는 시한폭탄은 나도 모르게 작동 중일 수도 있습니다. 뭐죠? 집에 시한폭탄이 뭐가 있는 거죠? 불이 났습니다. 시래기 아니야? 저게 달려있는 게 시래기잖아. 저거 그렇죠. 봐봐. 시래기 탔잖아요. 화재 사고의 원인은 바로 에어컨 실외기. 아니, 시래기가 왜 터져요? 에어컨 화재 사고 가운데 무려 63.3%가 실외기에서 발생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화재 원인의 80% 이상이 실외기, 이 전선 문제인 것이 밝혀졌는데요. 보통 아파트 에어컨 뒤쪽에 벽구멍을 통해서 실외기를 연결하죠. 이럴 경우 전선이 꺾이거나 피복이 벗겨지기가 쉽고요. 특히 에어컨 제조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실외기 전선은 최대 10m. 하지만 실외기 설치 위치가 멀어지면은 추가로 전선을 연결하죠. 이때 일부 설비업자는 전선을 대충 꼬아가지고 테이프로 연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많지. 그러면 실외기 전선 연결이 느슨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과부하가 생기고 그때 급 온도가 상승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무섭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집에 숨겨진 실외기 시한폭탄 제거법 나갑니다. 중요합니다. 여름이 됐다고 에어컨부터 바로 틀지 마시고요. 실외기 전선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실외기 후면에 먼지나 이물질이 쌓여 있다면 빗자루 등으로 먼지를 슥슥 쓸어주고요. 그리고 바람이 통하는 망 부분은 소를 이용해서 먼지를 꼭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